반갑습니다. 박노승입니다. 정도전 선생님이세요. 정도전 선생님이 4대부 집안으로 해서 19살에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정도전을 되게 아꼈던 동기 중에 5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몽주죠. 5살 위고, 정몽주는 삼관왕이에요. 고시 삼관왕 패스. 당시 최고의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아꼈어요. 4대부 집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성균관에 들어가자마자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치러서 시골로 내려가요. 유교사장에 입각해서 부모님 그 상을 모시고 있는데, 평소에 아끼던 몽주 형이 책을 하나 줍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죠. 맹자를 읽고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게 당시엔 거의 수험서였거든요. 맹자 같은 거의 교과서였었어요. 읽어봐. 되게 논리정갈하고 재밌어. 읽었죠. 근데 복권을 했는데 읽고 그냥 서로 그냥 읽기만 했어요. 책 좋네. 성균관을 일구고 유생들을 키웠던 홍민왕이 시해되고 이인임이 정권을 잡자 둘 다 유배돼요. 네, 그래서 정권에서 멀어지게 되죠. 유배지에서 다시 맹자를 읽어봅니다. 그때 형이 줬을 때는 내가 상당히 했었고 책이 되게 재밌네, 잘 썼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배지에 가니까 민생들이 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랑 완전 다르죠. 맹자에 보면 이제 아까 백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사대부에 머리 좋은 이 귀하게 자란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꿈에도 몰랐는데 이 책에 있는 말이 다 맞더라는 거죠. 쭉 펼쳐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추근지심. 이게 이제 공자님의 인이죠. 수호지심. 공자님의 의죠. 사형지심. 공자님이 얘기한 예죠. 시비지심. 공자님이 얘기한 지죠. 이상하다. 책엔 분명히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민생들은 전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정도전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맹자의 문구들이. 불이 나게 들고, 야, 여민동락, 민본주의 사상, 이런 게 이게 맹자에 있어요. 자기가, 이 나라 왜 이러지? 내가 여기서 왜 공부하고 여기 있지? 이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책에 있어요. 잽싸게 몽주 형을 찾아갑니다. 형, 이거 형 알고 줬어? 장난 아니야. 이거 나라도 바뀔 수 있고 왕도 백성이랑 같이 지내지 않으면 왕이 아니래. 이런 게 다 써 있어. 아니야. 충의 나라잖아. 왕 섬겨야지. 그래도 왕 못 나도 왕이야. 그 왕실을 지키는 과정에서 개혁이 일어나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주형. 삼관왕, 당시 최고의 천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도전은 아니죠. 복귀 안 합니다. 그리고 북방을 떠돌죠. 마침 이성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천명개혁. 무왕산 무왕신. 맹자를 보고 정도전이 느낀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끝까지 이 둘은 대치를 하죠. 마지막까지. 정몽주는 고려를 살려야 된다고 하고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죠. 같은 맹자를 읽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고 조직이 있나요? 조직만 성공하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백범 선생님이 1995년 일제시대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가셨다는 거죠. 근데 과거판에 가니까 이렇게 옆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왜 거기 앉았어? 거긴 붙을 사람 자리인데? 당신 뭐 좀 냈어? 돈? 아닙니다. 그럼 저쪽에 앉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붙을 사람이랑 안 붙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그걸 보고 김구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아버지, 저 시험 안 볼랍니다. 누구는 뭐 땅을 납부를 해서 붙여도 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러면 시험 봐도 못 붙는답니다. 화가 나서 공부를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거나 한번 읽어봐 라고 던져줘요. 마의상서예요. 이걸 읽어보더니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풍수랑 뭐 손금 이런 거 관상 보는 책이잖아요. 이걸 보시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손바닥이 보고 거울 보고 하는데 맨 끝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난 관상은 진짜 별로지만 난 등치가 크고 180 이렇게 넘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워낙에 변화가 심한데 이 책이 몇 년 전 거예요. 수천 년 전 거잖아요. 이게 뭐 이걸 보고 관상이 어떠네 저떠네 얘기하는 걸 도무지 김구가 선생님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동아운동에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이름을 날리시죠.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테러리스트들도 있고, 일제시대 과연 독립이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이 얘기를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던 시대에 기라성같이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너부터 바꿔라. 너 하나 노력하면 우리 국민 부지런해지지 않겠니? 왜 자꾸 남의 탓만 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도산 선생님은 1905년에 캘리포니아 가서 오렌지 농장에서 직접 농장 일을 하셨죠. 당시에 일제시대 때 피지배국의 어떤 사람 하나가 미국에서 무슨 인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분의 사고방식이 참 재밌죠. 어떻게 땄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땄어요. 그냥 정성껏 담았죠. 네. 이런 정성으로 누가 오렌지 하나라도 딴 사람이 있냔 말이죠. 도산 선생님이 이런 게 달랐죠. 또 상가를 시장 바닥에서 한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안창호 선생님이 상인연합 한인 친목회를 결성하셨죠. 우린 같이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도산 선생님의 세 가지 근본 정신입니다. 이게 되게 놓치기 쉬운 거지만 도산 선생님이 그 수많은 1905년에 캘리포니아 가서 오렌지 땄던 사람들과 달랐던 건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이 오렌지 따고 밥 먹고 살았던 그런 분인 거죠. 모든 건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성공하고 싶다, 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겠다, 오렌지 하나라도 정성껏 땄겠다, 이게 원인이에요. 도산 선생님의 원인이에요. 연은 뭔가요? 부차적인 원인이에요. 환경, 정신적 환경, 물질적 환경. 그런데 연결이 아무리 좋아도 주된 원인이 없으면, 내 마음이 다가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반면 내 마음만 굳건하면 아무리 어려운 연도 인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대표적인 분이죠. 나라도 어렵고 나라도 없지만 자기가 오렌지 하나라도 따는 그 정성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독립을 이끌었잖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딱 요 원인이 중요합니다. 주변적인 환경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의 상관이 있겠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끝까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자기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끝내 이루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잠깐의 모래성은 가능하겠죠. 좋은 운명을 만드는 건 결국 좋은 인연이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소통이 가능하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 저런지, 쟤는 왜 저런지, 저거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네. 요 중에서 꼭 한 사람은 또라이고, 걔가 또라이가 아니면 얘가 또라이인데, 여기서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 네. 네.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그게 소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